안녕하세요. 인사이트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검사는 CAD 진로종합 검사입니다. 학생들은 진로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현대사회는 환경의 변화가 빠르며 직업 세계도 그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잘 알아야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로 발달 단계에 따라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진로 성숙도 확인이 필요하며 환경에 대한 적응도인 진로 적응 확인 또한 필요합니다. 수퍼는 발달 단계별로 성취해야 할 과업이 존재한다고 하며 이 과업에 대한 학생의 준비도를 진로 성숙도로 정의하였고, 사비카스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개인의 특질이나 대처 행동을 진로 적응으로 보았습니다. CAD 검사는 두 학자의 이론을 접목하여 진로 성숙도와 진로 적응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기존 진로 검사들은 현재 진로 흥미가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었다면, CAD 검사는 진로 발달 과업이 어느 정도 수행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진로 성숙도를 검토하여 학생 스스로 진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중학생용 CAD 검사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학생은 과도기 단계에 있으면서 직업 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과 선택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해당합니다. 진로 성숙도 측면에서는 자신과 진로에 대한 이해, 그리고 탐색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CAD 검사를 통해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지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검사 결과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결과는 검사 타당도입니다. 먼저 반응 일관성을 통해 검사 문항에 일관적인 태도로 응답하였는지 확인하고, 고정 반응성을 통해서 1번부터 48번 문항 중에 15문항을 연속으로 같은 번호에 응답하였는지 여부로 응답이 타당한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항에서 스스로 성실히 임한 정도를 체크한 결과로 응답 성실성을 파악합니다. 이 세 가지 결과에서 주의로 나온 항목이 있다면 검사 결과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결과는 진로 흥미 유형입니다. 진로 흥미 유형은 홀랜드 유형에 따라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기업가형, 관습형으로 구분됩니다. 진로 흥미 유형에서는 학생 스스로가 본인과 가장 잘 맞고 흥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유형을 선택한 결과가 나타나며, 같은 흥미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지니는 성격 특성과 직업 특성, 그리고 대표적인 직업의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진로 성숙도 결과와 함께 확인하면 진로 방향을 잡는데 보다 명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로 성숙도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진로 성숙도 유형은 하위 요인인 진로 자기 이해, 인지적 진로 탐색, 구체적 진로 행동 중 두 가지 요인의 수준을 조합하여 세 가지 유형을 보여줍니다. 이를 쌍교차 유형이라고 하며 하위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로 자기 이해와 인지적 진로 탐색 요인을 조합하면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이 유형들은 자신의 흥미나 능력, 가치관 등을 이해하고 적합한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자신에 대해 잘 아는 상태로 진로를 탐색하게 되면 자신과 잘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고, 진로에 대한 만족과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먼저 새싹형은 진로와 관련한 자신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한 유형이며, 진로 탐색에 나서기 또한 주저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에게 관심을 갖고 자신이 언제 편안함과 자신감을 느끼는지 관찰하며, 관심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진로와 관련한 자료를 검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찰형은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찾고 실현하는 데 중요한 요인인 자기이해가 높으나 진로 선택이나 취업을 위한 정보를 탐색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언제 편안함과 자신감, 즐거움을 느끼는지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고 그러한 경험을 줄 수 있는 직업이 어떤 게 있을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수집가형은 정보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있지만 진로와 관련한 자신의 능력, 흥미, 가치관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현재 추구하는 진로가 자신의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것인지 고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진로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자기 이해가 향상될 수도 있지만 자신이 언제 편안함과 자신감, 즐거움을 느끼는지 더욱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탐구형은 진로와 관련한 자신의 능력, 흥미, 가치관 등에 대해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진로 선택이나 취업을 위한 정보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에 대한 개념은 변화하고 발달하는 연속적인 특징이 있으며 직업 정보 역시 급변하는 특성이 있으니 앞으로도 꾸준히 자신을 점검하고 직업의 최신 정보를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형은 자기 이해와 진로 탐색이 모두 중간인 유형으로 자신의 능력, 흥미, 가치관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로 선택이나 취업을 위한 정보를 탐색하고는 있지만 더 많은 정보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심리 검사를 받거나 동아리 혹은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능력, 흥미 등을 파악함과 동시에 관심 분야의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탐색하며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합인 인지적 진로 탐색과 구체적 진로 행동의 조합에서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진로를 탐색한 후 이를 위해 자격증 취득 등의 행동을 하는 과정을 확인합니다. 진로 선택을 위해서는 탐색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진로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진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행동 계획과 실행은 진로에 성공적으로 다가가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첫걸음형은 아직 진로 선택이나 취업을 위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진로를 위한 행동 또한 부족한 편입니다. 이에 주변의 도움을 받아 진로 정보에 관심을 가짐과 동시에 관심이 생긴 진로 정보를 조직화하고 관련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나침반형은 진로 선택이나 취업을 위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있지만 진로 실현을 위한 행동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진로 탐색을 바탕으로 관심 진로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조직화하고 관련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활동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솔선형은 현재 다양한 직업 정보를 탐색하거나 파악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실무 경험이나 아르바이트, 자격증 관리 등 역량을 개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심 분야 경력자, 주변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진로 정보 수집과 탐색을 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 정보를 바탕으로 진로 행동을 개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취형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조사하며 다양한 능력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무 경험,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진로 발전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업 정보는 신속하게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도 구체적인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꾸준히 진로를 탐색하고 실현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장합니다. 중턱형은 진로 탐색과 진로 행동이 모두 중간인 유형입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탐색하고 있지만 깊이 있는 탐색과 관련 능력 개발이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가치 있는 조언을 얻기 위해 전문적인 도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진로 자기 이해와
구체적 진로 행동의 조합은 흥미나 능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접적인 진로 행동을 취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기 이해 없이 진로 행동을 취하게 되면 그 행동이 자신에게 맞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자기 이해를 기반으로 한 행동은 효율적이며 그 결과로 인한 만족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조합의 첫 번째 유형은 대기만성형입니다. 아직 진로에 있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능숙한 것과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진로 실현 행동도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적성을 알아보기 위해 진로 및 직업 박람회에 참여하는 등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 경험을 해보기 바랍니다. 신중형은 진로와 관련된 흥미나 적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진로에 가까워지기 위한 행동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진로 및 직업 박람회 등을 통해서 자신이 선호한다고 생각하는 진로를 실제로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또는 노력이 필요한지 등을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전형은 진로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고 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등에 대한 이해는 다소 부족해 진로 의사결정과 관련한 고민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심리검사를 통해 자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거나 현재 하고 있는 진로 관련 경험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결형은 흥미와 선호, 능력에 대한 이해가 높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와 관련된 경험을 쌓고 능력을 개발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기에 대한 이해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과정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와 관심 분야와 관련된 능력 개발을 이어가기 바랍니다. 발전 지향형은 자기 이해와 진로 행동 모두 중간인 유형으로 심리검사,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등을 활용한다면 자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꾸준히 동아리 활동 등 진로 활동에 참여하고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엔 전체 검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검사 상위 요인은 총 5가지이며 진로 자기 이해, 진로 자신감, 긍정 진로 정서, 인지적 진로 탐색, 구체적 진로 행동 요인으로 구성됩니다. 해당 결과에서는 하위 요인에 대한 점수와 해석 내용을 확인합니다. 각 요인들은 T 점수에 따라 3가지 수준으로 나뉩니다. T 점수란 평균이 50, 표준 편차가 10인 표준 점수로 50점을 기준으로 위의 점수를 받은 경우엔 평균보다 그 정도가 높고 50점 아래의 점수를 받은 경우엔 평균보다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진로 자기이해 요인에서 자기이해 요인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이해가 명확한지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자기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에 대해 탐색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로 흥미 요인은 진로 분야의 호의적인 관심과 태도를 측정하여 좋아하는 진로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도를 보여줍니다. 진로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진로 활동에 참여해보며 좋아하는 것과 관심 가는 것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로 가치관은 진로 선택에 있어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알고 있는 정도에 관한 지표입니다. 진로 가치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 가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직업엔 어떤 게 있을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로 자신감 요인에서 진로 효능감은 진로 탐색과 직업 활동에 필요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수준을 나타냅니다. 진로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 탐색, 진로 활동 참여 등을 통해서 진로를 탐색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진로 능력 평가 요인은 진로와 관련된 자신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진로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성 평가를 실시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을 듣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요인인 긍정 진로 정서에서 진로 낙관성은 진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기대 정도를 나타냅니다. 진로 낙관성이 낮은 경우에는 성격적 특성 혹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아니면 진로 행동을 시작하지 못한 것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로 정보를 찾아보고 진로에 다가가기 위한 활동을 한다면 진로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로 미결정 불안은 진로를 선택할 때 부정적인 감정으로 혼란스러움을 겪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긍정 진로 정서의 점수는 진로 낙관성의 점수에다가 진로 미결정 불안을 역계산한 점수를 더한 값에 사용하여 진로 미결정 불안의 점수와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 점수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긍정 진로 정서의 점수는 높을수록 긍정적인 정서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진로 미결정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완벽한 결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직업들을 탐색하는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검사 요인은 인지적 진로 탐색으로 진로 및 직업 정보 탐색 요인은 관심 있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수집한 정도와 체계화되어 있는 정도를 알아봅니다. 진로 및 직업 정보 탐색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진로 관련 정보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관심 진로와 관련된 직업을 조사하면서 정보를 조직화해 볼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활용 직업 탐색 요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진로에 대해 의논하고 조언을 구하는 등 대인관계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관심 있는 진로의 업무 환경과 직업 전망 등을 알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대인관계를 활용해 도움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요인은 구체적 진로 행동 요인으로 진로 설계 및 계획 수립 요인은 진로를 실현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진로 설계 및 계획 수립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명료한 자기 이해와 진로 탐색을 우선으로 한 뒤 구체적으로 진로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사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과표 표지를 보면 몇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인터뷰 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 장면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과 체험 활동은 무엇인지, 직업 측면에서는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직업이나 새로 관심 갖게 된 직업이 있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고민을 돕기 위한 질문 등으로 구성되어 진로에 대해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본 검사는 진로 흥미나 직업 정보에 대한 파악 정도를 보다 다층적으로 평가하여 학생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후속적인 활용을 이어가는 데 유용합니다. 별도의 진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진로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 학급이나 청소년 진로 상담센터 등 다양한 장면에서 검사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학생 스스로 주도적인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학생용 캐드 진로종합 검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검사를 통해 학생 여러분들의 진로 성숙도를 확인하고 단계에 맞춰 나아감으로써 희망하는 진로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